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이선재 멘토님께서 잠깐 좀 일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대신 자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현재 잠깐 체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00 현재 73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통위의 금리 부분 기대가 되십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동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인하할 수 있겠다. 아직은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수급상 체크해보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쪽에서의 외인 매도, 기관 매도입니다. 자, 보시자면요. 기관이 84억 원 매도 보고요. 외인은 6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여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썩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마땅한 지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보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 업종 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요. 첫 번째, 화학 업종들. 자, 먼저 LG화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LG화학이 3%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가능해 보입니다. 또 하나, 하나케미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효성도 나쁘지 않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약간 조금 롯데케미칼과 그 외의 종목들은 쉬어가지만 태양광보다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상승률이 탈 수 있겠다.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보세요. 6% 가까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5%까지 가고 있어요. 자, 현대건설 이슈가 뭐죠? 수주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한전, 부지,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10월 말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포인트 맞춰본다면은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매수에 대한 부분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조정폭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꼭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요, 오늘 굉장히 조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듯 했는데 바로 오늘 꺾여버립니다. 오늘 9% 이상 현재 급락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매각 유찰에 대한 포인트가 발목을 잡아버리네요. 주가 더 꺾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요? 7월 바닥, 10월 바닥, 11월 바닥 포인트에 근접했기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상승 흐름은 이 매각 유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을 쉽게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었는데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해보자라고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케미칼입니다. 자, 하나케미칼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제 상한가 갔죠.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8%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3%대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케미칼 이슈가 뭡니까? 갑자기 뜬금포 날렸습니다. 2년 전에 시작했던 바이오시밀러 시파노가가 딱 났습니다. 그로 인해 상한가 났고요. 오늘 좀 더 갈 거란 건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오늘 크게 가지 못하네요. 이거 뭡니까? 비중 어떻게 해요? 이제 줄일 때도 됐죠. 어제 상담 주신 분들 오늘 비중 축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꼭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만 좀 가져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코스닥 좀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 좀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보자면 548포인트, 자 550포인트 자체를 약간 지금 바로 아래에서 움직여줍니다. 550 도달도 할만한데 아직 좀 힘이 없어요. 근데 조금 약간 풀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11월 말까지 남아있단 말이죠. 그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크게 올라가기는 약간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하지만 흐름은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보자면요. 오늘 현재 코스닥 수급 상황, 외인 30억 정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53억 원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웬디가 그냥 양매도였고요. 기간은 오늘까지 해서 언제부터냐? 10월 27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간 연일순 매도를 보여줍니다. 자, 기간 계속 매도한 이유가 뭡니까? 실적 때문이죠. 실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 언제부터 제가 코스닥이 잘 돌아올 걸 말씀드렸어요? 11월 중순 이후. 그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일단은 관망 분위기 유지해야 된다. 실적이 안 좋다면은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자면 특징주 중에 RF텍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네요. 볼게요. 자, RF텍 지금 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유가 뭡니까? 무선 충전 상용화 기대감입니다. 어제 상한가 갔죠? 오늘 현재 7% 이상 급등 중입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어요. 같이 올랐던 종목들도 뭐 이렌텍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는 모습에서 좀 주저앉은 모습이지만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이고요. 그대에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 쉬어가지만 어쨌든 흐름은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쉽사리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조정 나오면 다시 반등일 수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한중 FTA 진짜 수혜주가 뭡니까? 엔터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면서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자, 오늘 장에서도 한 번 더 상승해주고 있고, 어제 많이 올랐던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저 많이 올랐죠? 네, 오늘 장 소폭이나마 플러스권에 움직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뭐 키스트나 웰메이드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엔터주들이 상승을 줄 가능성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되고, 엔터주는요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아마 상승 분위기를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금 천천히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말자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종목이 또 움직이네요. YD 온라인입니다. 사실 YD 온라인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 상한가 잠겼습니다. YD 온라인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에 진출한 게임 때문이죠. 자, 얼마나 게임이 재밌길래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오늘 얼마나 잠겨있나요? 물량으로 체크해 볼게요. 15만 주. 많지는 않네요. 상한가 잔량 자체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대에 대해서는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자. 상한가가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 좀 풀려버리면 비중은 조금 줄여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뭐 7월과 8월처럼 급등하는 그런 포인트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조금 오랜만에 이 종목 하나 꺼내봤습니다. 행남자기가 급등합니다. 자, 행남자기가요 11월 달부터 갑자기 천천히 상승을 하더니만 어제 상한가를 가다가 말아 11% 가고 오늘도 현재 12%대. 자, 이거 왜 올라갑니까? 행남자기가 신규 사업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뭘 추가해요? 의료 쪽으로. 의료기기 쪽으로 신규 사업 추가한다니까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행남자기가요 올해 한번 장난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5월, 6월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올라간다라. 많이 올라갈까요? 몇 번 안 갈 것 같아요. 신규 사업 추가한다는 거지 매출로 잡히나요? 바로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어가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오늘 갑자기 이지바이오가 급등을 해요. 네, 잠깐 얘기를 꺼내보겠는데요. 자회사에서 만드는 돼지, 인공관 요 이슈 너무 좀 단기적인 이슈 같아요. 상승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맞을까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이슈는 생겼다. 긍정적인 이슈가 생겼다는 것은 바닥 확인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바닥으로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승하면 일단 놔두시고요. 조정을 이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피 지수의 마감 밴드 최소한 저는 570포인트 정도 이상에서는 끝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꼭 쥐고 있어보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환율 체크 마지막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환율 움직임 최근 들어서요 굉장히 좀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요. 뭐 1096원 정도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1907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어제보다 양호한 모습. 또 N달러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거 일단 기업들의 흐름에서 조금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 또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 수혜주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걱정은 일단 접어두시고 일단 자기 종목에 충실하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좀 이따가요 저는 바로 종목 상담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사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 김선유 멘토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님. 네. 네, 오늘 오랜만에 같이 뵙는데요. 예.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저기. 땜빵하러 왔습니다. 자, 이상현 멘토님이 놀러 가셨나? 휴가 가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식이 없으시고요. 일단 뭐 내일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내일도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고 갑자기 또 내일 또 예비금 멘토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일단 뭐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꼭 시청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요 이상현 멘토님이 안 계신 관계로 포트 AS는 없고요. 바로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빨리 보내주시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초청모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재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매수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전날 조선 쪽 섹터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약보합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수급에 대한 개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했던 부분들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U 플러스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0195님. 제가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들림 자체,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나 기관과 외인들,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 강하다. 이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쉽사리 좀 반등 주기 힘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줍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세, 좀 강한 매도세가 최근에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포인트 자체가 어떻게 쉽사리 상승적 분위기를 타긴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일단 파신 다음에 들어올 때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천천히 지켜보자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진칼이네요. 매수할까 6723님. 네, 정재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한진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이 최근에 급등이나 좀 나왔었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우선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고 있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운송에 대한 화물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3만원 이하권역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29,000원대 중반권역이죠. 한 29,500원 자리대에서부터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에서 한 29,500원에서 한 28,500원 정도 그 사이에 분할 매수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좀 가져본다면 한 35,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있으니까요. 조정시를 이용한 매수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트리온 매수할까요? 네, 1270님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매수 의견 주셨어요. 당장 사는 게 아니라요. 반등 줄 때 사세요. 반등 줄 때. 셀트리온 실적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꾸준하게 수급적인 측면도 양호하게 바뀌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 때 매수가 아니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반등 주는 포인트가 나오면 셀트리온을 바로 매수해보자. 주가 포인트 잠깐 차트를 볼게요. 한번 바닥 포인트들이 이렇게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조정이 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한 번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서의 흐름?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램시마 유럽 쪽에서 판매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면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 내년부터 열리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외국계에서 들어온 투자 자금이 1조 5천억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쉽사리 흔들릴 종목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말씀드리는데 짧게 보신다면은 들어오지 마세요. 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3684님, 네, 정재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NH렌터가 최근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캔들, 장대 음봉 사이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75,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주가가 66,000원짜리 대를 깬다라면 아마 전저점 테스트를 다시 할 겁니다. 63,000원 부분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왔어요.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은 지금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이 자리대죠. 약 한 71,000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야지만 75,000원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75,000원 즉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당분간 이 6만원대 초반에서 한 89,000원대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겁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가져가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라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한번 덜어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양국약품입니다. 756님 보겠습니다. 자, 한국약품을 살펴볼게요. 3% 빠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까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이 꺾이고 있는 흐름인데 이거를 매수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꺾여 내려갈 때는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흐름을 또 볼게요. 수급상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수급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꺾이고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물량이 아니더라도 일단 야금야금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단 말이죠.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약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면 안 되죠. 언제 사야 될까요? 한국약품을
조금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 준다면 그때 보세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방송 자주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추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단과 상단에 맞춰본다면 딱 아주 잘 맞아떨어진 종목 맞아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오면 그때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도 똑같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반등을 준다. 최소한 언제? 한 14,500원 위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때가 안전 구간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스맥스 매수할까요?입니다. 568 하나님, 정지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를 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고요. 4분기 실적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 대한 폭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라인대가 일단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폭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폭이 같은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9만원대, 10만원 이하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11만원 정도대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모멘텀이 좀 충분합니다. 모멘텀이 좀 충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시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때에 내수 섹터들, 많이 올랐던 내수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실적에 대한 변화나 모멘텀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분할로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성신양이네요. 매수할까요? 4876님. 네. 제 핸드폰 뒷번호랑 똑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성신양이 볼게요. 자, 뭐 성신양이 좋아요. 흐름은 뭐 바닥 포인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은 좀 걱정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미 많이 꺾인 상태에서 한번 상승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주저앉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살짝 보인단 말이죠. 급하게 할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수급 포인트에서도 체크해보자면 외인들의 매도 좀 강한데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 이 정도가 아직 안 돼요. 약간 모질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부족해요. 네. 조금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적인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상당히 많이 순이익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밀립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요. 자,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치가 447억인데 올해 상반기 169억밖에 못했고요. 순이익은 좀 적자 상황이거든요. 하반기 때 아무리 좋아도 작년치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신양에는 일단 지금 상황은 매수가 아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는데요. 정대현 멘토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한솔 홈데커요. 한솔음 데코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040원에 네. 10%입니다. 2040, 15%. 예, 예. 네. 궁금한 거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거 좀 사도 괜찮을란가 싶어가지고요. 네, 15% 사셨잖아요. 예, 예. 더 사신다고요? 조금 더 살까? 예. 일단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예, 예. 지금 한 15%니까 뭐 얼마 정도 더 매수하실 생각이세요? 한 10% 정도요. 한 10% 정도? 예. 일단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 지금 고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요 예.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121선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인데 2,100원 자리대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2,150원 자리대 있죠? 네. 요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싶어요. 예. 근데 여기서 조건이 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예. 한번 좀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주가가 예.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요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예, 예.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자리대에서 뭐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제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마도 1차적으로 보게 되면 2,4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거예요. 아, 예. 네, 단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때 되게 되면 한번 차익을 한번 해보시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이네요. 매수할까요? 7723님.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어요. 7만 1,000원대 아직 깼을 때 제가 손절했지만은 다시 7만 1,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7만 원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제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와서야 매수해도 될까요? 나쁘지 않아요. 사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단 내일 SDS가 상장을 합니다. 그에 따른 대형주 가운데 양호한 수혜주 중에 하나죠.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나오는데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SDS가 목표 주가가 증권사에서 36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죠? 삼성그룹의 새 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죠. 그 친구라면 죄송스럽긴 한데 그 친구들의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리냐면요. 내년 5월입니다. 그러면 5월 정도까지는 SDS 주가를 올릴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언제 지분 구조가 개편이 될까요? 보호에서 풀릴 때 되겠죠. 언제? 내년 5월, 6월 때.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겠다. 삼성물산 사도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조정 이용하십시오. 조정 이용하시면서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매도할까요? 9915님, 정주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고 이제 바닥을 딱 다지는 그런 구간들로 좀 접근을 해 있습니다. 일단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금일 재료가 하나 나왔죠. 기사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6,2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반등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보유를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KG 모빌리언스 한번 볼게요. KG 모빌리언스를 좀 보시게 되면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급락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다시 이제 서서히 추세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맞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다가 좀 더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매수가 정도 대에서는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왔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 네. 45,300원에 20%입니다. 45,300원 20%. 네. 자, 급등이 나와요. 예, 예. 네, 아까 방송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두코 멘토님께서는 매도 의견을 내셨어요. 그렇죠? 방송 중에.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거 보고 사셨어요, 혹시? 아니요, 며칠 그건 됐습니다. 아니시고, 그건 아니시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셨거든요. 예. 자,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만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로 하신 건가요? 중장기로 단기로 하셨나요? 봤습니다. 단기로 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머니 지금 파셔도 돼요. 네. 아, 그래요? 단기로 보셨다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예. 수익에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단기로 보셨다면 예. 그러면 어머니 파세요. 아, 저는 한 6만 원 봤는데 좀 멀리 갈 것 같아요. 단기로 6만 원이요? 어머니 기간 얼마 보셨어요? 아이, 한 달 정도요. 어머니 욕심이 너무 과하시다. 아, 그래요? 네, 45,000원에서 6만 원 가면 15,000원 오른 거죠? 예, 예. 그럼 한 달 만에 수익이 몇 프로 간 거예요? 아이, 30%. 그쵸, 어머니? 아니, 그게 55,000원 항상 그 선에 있다가 네. 6만 원까지도 갔다가 그렇게 확 빠져버렸잖아요. 자, 어머니 떨어질 때보다 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른 시간이요. 그쵸? 예, 예, 알겠습니다. 그쵸, 어머니 한 달 만에. 그쵸, 어머니? 그러니까 단기로 예. 보셨다면은 저는 지금 예. 상태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바로 매도할까요? 상황 보시고요. 네. 오늘 만약에 이게 48,000원 깨지면 좀 안 되니까 그 자리는 익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경인양행인데요. 매수할까요? 0811님, 정지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경인양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얼추 이제 하락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수급상도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적을 한번 보시죠.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실적은 좀 괜찮게 나왔어요. 상반기 때에 영업이익이 약 140억 정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재무구조도 우량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다소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한 4,000원대 중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하라면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좋은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는 조금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크레드네요. 매도할까요? 4750님. 네, 볼게요. 자, 크레드 제 방송 보고 사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단 다른 전문가님이 방송 보고 사신 건가요? 일단 제가 오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가 7만 원이었는데요. 내일 SD 상장하잖아요. 좀 더 지켜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장해서 만약에 잭팟 터지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나 그때 매도할 거 고민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때. 빨라도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시고요. 내일 또 연락 주시고 월요일도 연락 주시면요. 그때 말씀드리고 아니면 오후 방송이 제가 없애버리면 그때 판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스 임플란트 매도할까요인데요. 1069님, 정지현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오슬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의료기기 쪽이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의료기기 섹터들이 밀리면서 오슬템 임플란트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선 매도를 해야 될 시기를 좀 놓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500원짜리 때 일단 매수를 해 놓고서 가지고 가셨는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소한 4개월 정도 좀 가지고 계신데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자리대를 121선 정도 한 34,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39,000원에서 4만원 언저리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것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차바이오텍이네. 매수할까요? 네, 주가가 꺾이잖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오를 땐 오르게 놔두시고요. 꺾이면 꺾일 때 그냥 놔두세요. 일단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매수할까요? 아니죠. 이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수급 포인트 지금 완전 꺾이고 있잖아요. 보세요. 나오잖아요. 여기 확대해 볼게요. 외인 기간 양매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관들 계속 팔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그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가 어디인가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쵸? 자, 굉장히 좋은 아주 신봉사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아직 매출은 안 잡힌다 말씀드렸죠. 그에 따른 이슈는 어디까지? 15,000원이 끝이었다.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시라.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놔두시고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하시던가 다른 종목군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대브 시스터즈요. 데브 시스터즈. 예. 네, 정지현 멘토님 전화를 한번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53,000원이요. 53,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 70%요. 70%요. 예. 이게 처음에 67,000원부터 물타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일단 반등 나면 좀 빠져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일단 70%시면.
예.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예. 근데 무작정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대부 시스터즈가 10월 달에 상장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좀 나올 거고 보호예수 물량까지도 추대가 됩니다. 보통 3개월 정도 후에는 보호예수 물량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당분간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예. 지금 31,500원이 좀 저가 권역이고 잠깐 분봉으로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30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때란 말이에요. 분봉 쪽을 보시더라도. 그죠? 예.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 35,000원짜리 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4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게임빌이나 컴투스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가줘야 돼요. 즉 게임 업종들이 다시 치고 나가줘야 이 기업도 웬만큼 좀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소요가 되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70% 보유 비중이시니까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좀 줄이세요.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원까지 그때 매도할까요? 꼭 4만원짜리 때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37,000원의 일부, 4만원의 예. 일부. 예. 그렇게 두 번으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예. 이제 4만원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셀바이오 쪽이요. 네, 유산균 관련주 좋습니다. 자, 매수가 얼마세요? 52,700원이요. 52,000원 정도시고요. 예. 비중은 크신가요? 40%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수익은 뭐 좀 나오고 계세요. 크지는 않지만. 예. 자, 셀바이오 때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제품군도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9월부터 올라갔을 때 예. 조정 없이 오른 거 아시죠? 그냥 이때. 네. 그냥 올랐어요. 근데 셀바이오 때 항상 오른 다음엔 한 2달 정도씩은 조정 기간을 꼭 거쳤던 종목입니다. 왜냐하죠? 왜냐하면은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한번 차익 실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지금도 한번 그 차익 실현 구간 중이에요. 열어보면 수급도 보실 줄 아시겠지만 기관들 계속 팔아제끼잖아요. 예. 계속 팔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줄이시거나 파신 다음에 조정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사세요. 네. 지금은 일단.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조정 가격대는요 5만원 정도까지 올 것 같습니다. 정말 까딱하다가는 선생님 지금 가지고 계신 매수가 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할 수 있는데 못했다가 손해보고 다시 또 수익까지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시 조정이 끝났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조정이 끝났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다시 매수로 돌아올 거예요. 보세요. 여기 쭉 밑으로 내려보자면 예. 9월달 중순부터 해서 기관들과 외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예. 근데 지금은 기관 매도 나오니까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죠? 못 가죠? 그러면 이게 끝나면은 기관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 주가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 나오겠죠? 이게 외인보다 기관이 더 큰가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고 수급을 보실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누가 많이 사는가? 걔가 수급 주체예요. 근데 얘는 기관이 사니까 올라가고 기관이 파니까 떨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일단 매도 치시고 다시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일사료 매수해야 될까요? 0833님, 정재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한일사료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7월경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해도 괜찮은 그런 가격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한 하락엔자로 좀 밀려 내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박스권역으로 일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1,500원대,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고요. 한 1,400원 정도죠. 1,400원 정도 대에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고, 그리고 1,350원, 40원 이 자리대, 전 저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는다라면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위메이드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0547님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볼게요. 자, 위메이드 뭐 사고 싶으신 자리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쵸? 많이 밀렸어요. 그쵸? 많이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아직 보이진 않았는데 나올 것만 같으니까 지금 질문 주셨죠. 네, 같이 볼게요. 흐름은 이래요. 자, 수급 상황 보자면 딱히 어떤 수급인지, 그쵸? 이게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직 누군가 주인이 없다는 그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끌어주고 있다는 포인트를 볼 수가 없어요. 개인, 외인, 기관 서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바뀌어야 돼요. 자, 위메이드가 PER이 2배입니다. 2배 조금 넘어가요. 뭐 게임주 가운데서는 나름 싼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6배 정도 되고요. NH엔터가 1배가 안 되는데 컴투스 게임빌은 뭐 3배, 7배까지 되죠. 뭐 다음 이슈도 있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급 분위기가 없다.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포인트 이용하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산네트워크입니다. 매수할까요? 0905님. 네, 정재민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다산네트워크를 좀 모지를 하셨어요. 오늘 조금 밀려내려고 긋는 모습인데요. 매수하셔도 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산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강점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흥시장 쪽으로 좀 진출을 했단 말이죠.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안 좋지만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OCI네요. 매도할까요? 7946님. 자, 매수가가 지금 9만원 정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1,000원이네요. 네, 20%입니다. 빨리 팔고 나오세요. 네. 아직 때가 아니에요. 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거를 확신할 수가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보인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매수한다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랬던 적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10월, 11월처럼 5월, 7월도 그랬고 6월도 그랬고 5월도 그랬고 4월도 그랬고요. 사람 되게 헷갈리게 한다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 뭐 수급이 들어온다고요? 거래량이 많아졌다고요? 네, 그러려면 그러라지.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요. 올라가면 놔두세요. 올라간 다음에 조정 거치고 바닥 포인트가,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높아지는 거 확인되면서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포인트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구간이지, 지금으로서는 약간은 조금 투기성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중도 너무 크고 아직은 비중 20% 담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거나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음이네요. 매수할까요? 7427님, 정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매수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음이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하락세 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14만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여기서 시세의 흐름들이 끝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하시고,
그냥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게임빌이네요. 매도할까요? 1554님.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빌 PBR은요, 3배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매수 싸게 하셨습니다. 109,000원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수익 구간이 나긴 한데 큰 수익은 아니세요. 그런데 뭐 세 번째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고 또 121선 라인이기 때문에 깨지 않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불안한 게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약간 불안하다. 지금 상황에서의 이거를 뭐 매수를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또 가져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컨트롤하기엔 너무 힘든 종목이에요. 기관들이 조금만, 외인들이 조금만 물량 던져버리면 주가는 어떻게 바로 막 5%, 6% 빠져버리는데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부강약품입니다. 매수할까요? 5147님, 정멘터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부강약품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약 섹터 중에 잘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부강약품처럼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은 그런 기업을 좀 매수를 해볼까라는 방법도 괜찮은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부강약품보다 다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 광동제약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죠. 부강약품은 밀려 내려오고 있지만 광동제약 같은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더 선호하기 때문에 부강약품보다는 광동제약 이런 쪽 종목군들을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태평양물산 매도할까요? 7723님 보겠습니다. 태평양물산이요. 그 흐름이 오늘 일단 많이 밀려요. 근데 좀 뭐 꺾여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또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 또 제가 눈에 말씀드리는 그 추세에 대해서 거의 뭐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법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7,010원에 매수하셨어요. 7,010원이라면 고점 포인트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자리로 굉장히 매수하기에는 꺼름직한 종목이에요. 네. 지금 당장 매도하기에도 약간 더 애매한 자리거든요. 수급 포인트에서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고.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기관 매도가 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꼭 지키셔야 될 라인은요. 5,700원 깨지면 그때는 꼭 손절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요. 반등 준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웬만하면은 비중 줄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윌비스입니다. 매도할까요? 1237님, 정men토님께 도와주겠습니다. 예, 윌비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무래도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될 겁니다. 13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135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최근에 좀 요 며칠 사이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하실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비중이 20%시라면 밀려 내려온다라면 아마 1200원 언저리까지 온다면 저는 오히려 더 비중을 한번 더 늘려보겠습니다. 한 10% 정도 더 늘려서 1400원대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전고점 자리대죠. 1600원, 1700원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온 그런 모습들이죠. 3분기에 27억 정도를 좀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상했던 100억 정도는 충분히 좀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밀리면 오히려 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항공우주네요. 네, 매도할까요? 9335님. 잘 가고 있는 종목 뭐하러 파시려고 하시는지요? 단기 투자하셨다면 한국항공우주는 단타 치실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조정 나오면 그냥 사시는 종목입니다. 그냥 뭐 적금처럼요. 1년, 2년 가져가시면 돼요. 매수가가 지금 42,900원이신데 약간 높게 사신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보시면
그래도 나름 용기 내서 샀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과 자금이 들어오고 또 수출, 수입, 뭐 여러 가지 보면 많아요. 매출은 계속 올라갑니다. 수준은 계속 넘어갑니다. 좋아지고 있다고요. 1년 뒤에 4만 원대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 정말로 한 4년, 5년 이상 가져가면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 정말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짧게 보셨다면은 조금만 올라가서 수익 보시면 그냥 빠져나가시고 다른 종목 사시고요.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가져가 보자 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익악기입니다. 매도할까요? 8224님, 정멘토님 도와주시죠. 자, 삼익악기도 중국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로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려내렸죠. 근데 최근에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늘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더 빠질 겁니다. 3,250원 자리대까지 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오늘 저점 기준을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대가 깨진다면 일단 매도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4,000원에서 4,100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상담 제일 많이 한 것 같네요. 내일도 한번 속도 내서 한번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men토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